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윤리위원회가 임상시험과 관련된 심사를 하는 기관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임상시험 계획과 임상시험 결과를 심사하죠. 임상시험의 시작과 끝은 윤리위원회의 손을 거칩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그리고 자문위원회로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건 윤리위원회가 심사를 끝냈으니 이제 자문위원회는 그 다음 백신을 유통해도 되는지 심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요쏘님이 자문위원회가 당일 8월 29일에 열린다고 알려주셔서 저도 찾아보고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읽어보면 8월 29일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허가를 검토하는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검토하는 백신이 나노코박스 말고 또 하나 더 있네요. 다른 하나는 수입 백신입니다. 그래서 총 2개의 백신에 대해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는 8월 29일 하루 종일 열립니다. 주말인데도 자문위원회는 열일하네요. 빠르게 허가를 내주기 위한 초과 근무로 보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나노코박스 백신의 논문과 연구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통 등록증 발급을 심사합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 기간이 일주일도 채 안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나노코박스 심사는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기사에서는 윤리위원회 최종 결과가 다음 주 초에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벌써 이번 주 금요일에 임상시험 결과를 승인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앞당겨진 거죠. 원래대로라면 다음 주에 나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벌써 주말에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베트남의 신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 마저 공부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약품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건 의약품청입니다. 자문위원회가 현재 유통해도 되는지 심사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건 의약품청이죠. 그래서 의약품청이 마지막으로 신약에 대한 제출 자료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등록번호를 발행해 줍니다. 사실 베트남 허가 절차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의약품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업무가 왜 자문위원회도 있고 의약품청에도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문위원회에서는 베트남 내 시판의약품 등록번호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역시 의약품청이 등록번호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구독자님은 긴급사용 승인은 긴급하게 승인해야 하는 특수한 사항이므로 자문위원회에서 등록번호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는 반드시 의약품청에서 등록번호를 발급해야 하겠지만 승인이라면 자문위원회에서 발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느낌상 긴급사용 승인 절차가 자문위원회 단계에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이죠. 자문을 해주는 곳이죠. 결정을 내리는 건 의약품청입니다. 그래서 긴급사용 승인이라 하더라도 의약품청까지 도달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트남의 자문위원회와 의약품청이 둘 다 등록번호를 발급한다는 건 FDA 자문위원회와 FDA 관계처럼 이중으로 크로스 체킹하기 위한 업무 중복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또 한 번 검토해야 등록번호가 발급되는 것이죠. 저는 고정관념 없이 뉴스 기사에서 베트남의 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하니 자문위원회가 심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죠. 심사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자문하기 위한 심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미국을 보면 FDA 자문위가 심사를 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국 결정은 FDA가 내립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만 자문 의견을 제시할 뿐 결국 최종 결정은 의약품청이 내린다고 생각하면 깔끔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자문위원회가 등록번호 발급 업무를 한다는 건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등록번호 발급은 의약품청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뉴스기사도 다뤘을까요? 보통 자문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의약품청도 비슷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오케이라면 의약품청의 전문가들이 봐도
오케이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왜? 의약품청도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테니까 말이죠. 자문위원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문 역할이라는 제 생각은 이 뉴스기사가 강화해줍니다. 라이센스는 윤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조언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결정이 아니라 조언이죠. 결국 결정은 의약품청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백신 등록 증명서는 의약품국 국장이 발급합니다. 그렇다고 자문위원회는 조언만 하는 거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 허가 제도를 보면요, 자문위원회의 자문 내용은 법적 근거로서 반드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베트남은 검토를 정말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의약품청으로 넘어가도 또 한 번 심사단을 통해 조언을 받습니다. 심사를 위한 전문가들이 심사단입니다. 베트남은 자문위원회의 조언과 심사단의 조언까지 다 반영하고 나면 의약품청의 결정이 나오는 것이죠. 참고로 심사기간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통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14에서 18개월이고 새로운 백신의 경우 18에서 2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나노코박스의 일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18개월에서 24개월과 비교해 보면서 긴급 사용 승인이 얼마나 빠른지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베트남 허가 절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허가 절차는 큰 틀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리위원회에서 임상시험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둘째, 자문위원회에서 허가를 검토합니다. 셋째, 의약품청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등록번호를 발급합니다. 현재 나노코박스는 자문위원회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나노코박스는 긴급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정식 허가 절차와는 디테일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베트남의 자문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문 내용이 법적 근거로서 반드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조직도에서 의약품청은 규제 담당 쪽에 있고 자문위원회는 승인 담당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일은 의약품청의 역할인데도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게 되었죠. 의약품청은 자문위원회의 자료를 받아서 마지막 간단한 최종 검토까지 하고 발급하는 역할만 하고요. 물론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민 끝에 저는 자문위원회를 이름 그대로 자문하는 기관으로 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허가에 대한 조언을 하고 의약품청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심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되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건부에 소속된 사람들의 손을 하나씩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